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이죠. 와우글로벌 손승현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좀 우려가 됐었던 게 이렇게 개장 전에 크게 오르다가 또 장이 시작되고 나서 약간의 좀 세론이 나오면서 막판에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사야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좀 오늘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 세론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부과하면서 나스닥이 15%가 오른 날은 워낙 이제 숏도 많이 청산되면서 지나친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도 유예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 세론이 나올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걸 이래로 생각해 보시면은 나스닥의 큰 상승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나스닥이 크게 상승한 날이죠. 근데 이때 배경을 보시면은 그러한 관세 유예가 나오기 며칠 전에 위험 심리가 문제되면서 이제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문제, 리스크 때문에 베스턴스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를 좀 찬성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크게 낮추면서 또 90일 유예를 했을까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들의 선적량이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CNBC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중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항,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항으로 향하는 중국의 컨테이너선이 단 한 대도 없다고. 네. 이게 2020년대 코로나 이후로 처음 있었던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미국 산업에서요, 해운 산업, 항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글쎄요, 몇 퍼센트 정도 10%나 되나요? 됩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컨테이너선들이 항구로 들어오면은 이제 운송, 트럭 운송, 그리고 창고업 이쪽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쪽도 GDP에서 3.3%는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선들이 급감을 하게 되면요, 항만 산업에서부터 운송, 창고업에 이르기까지 해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떠올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려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베스트 재무장관이 갑작스럽게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를 발표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점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을까요? 미국 경제가 가장 위험할 때 사셔야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가장 리스크가 처했을 때, 경기 침체 리스크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베스트 재무장관이 증시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셔야 되는데, 그때 매수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가장 위험할 때 경기 침체 초입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개인 투자분들께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최고의 수익률을 기대한다기보다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위험자산 비중을 한 50% 정도로 잡고 천천히 마음 편하게 빠지면 추매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지,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더 리스크가 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뭐 중국에 좀 노출이 많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 그 맞습니다.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트너님.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앞으로 장기적인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이번 관세 협상 딜이 장기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어쨌든 관련해가지고 또 품목 관세 관련해서 또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다시 좀 재고하겠다라는 발표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주식,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좀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산업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특히 트럼프가 뽑고 있는 국가의 기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장비나 아니면은 첨단 기술 관련해서는 수출 규제가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연히 역시나 마찬가지로 느긋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이 기회인가 하고 비중을 너무 크게 한 번에 넣으셨다가는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기술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중국 관세 인하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소비의 기업들, 중국의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좀 느긋하게 비중을 축소나 매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느긋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뭐 6월도 아닙니다. 7월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시에서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특히 연준은 연준법 2A절에서 정해진 양대 책무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을 보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집행하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만 보면 고용시장은 매우 견조했고요. 관세는 아무래도 인하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도 줄어들지만 고용시장도 둔화될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은 줄어드는 게 맞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직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제 레포트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CPI 꼭 보시길 바라고, 또 목요일에 파월 의장이 연설도 하니까 같이 보시고 최종적으로 스탠스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크로 데이터를 확인해 나가면서 좀 투자를 이어가 나가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우글로벌 손승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